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4월 직접대출과 2분기 대리대출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직접대출 가운데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리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직접대출 접수 일정 안내에서 혁신성장 촉진자금, 그리고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 제도전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월요일 4월 7일 10시부터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를 했는데요. 조기에 마감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되면 빠르게 신청 접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같은 경우는 4월 7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니까요. 이것도 빠르게 소진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요거 제가 예전에 동영상으로 다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1월부터 상시 접수로 바뀌어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촉진 자금 중에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시 접수로 3월 13일부터 이렇게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리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대출도 공고가 됐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영 안정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긴급 경영 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죠. 그리고 청년고용 연계자금, 장애인 기업 지원자금, 요게 4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바로 이 접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대출은 2월 28일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직접 대출 가운데 혁신성장 촉진자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제도적 특별자금,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혁신성장 촉진자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의 목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분들이 디지털 격차가 큽니다. 각 분들끼리.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드리고 혁신형 소상공인의 어떤 성장 기반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을 융통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혁신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혁신형은 사실 여러분들 도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형은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출이 있거나 또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신장했거나 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거나 또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거나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혁신형으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직감적 수출 실적이 1,000불 이상 이런 분들, 그리고 2년 연속 매출이 10% 이상 신장하셨거나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죠. 이거를 도입했거나 레벨 1에서 5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자, 레벨 1부터 레벨 5는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한항공에 있어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 이런 수준 확인 위탁 기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이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제가 트랙 1, 트랙 2, 트랙 3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 1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로컬 브랜드, 그리고 장수 소상공인, 그 다음에 이제 트랙 2 같은 경우는 온라인 셀러, 그 다음에 트랙 3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를 지원 받으신 분들, 또 지역 기반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에 선정된 그런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소기업 평균 매출액의 30% 이상, 예를 들어서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이하가 소기업이죠. 그래서 10억이라고 치면 30%면 3억 이상 10억까지 여기에 해당되면서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죠. 이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그러니까 2명이 적으니까 3명에서 5명 미만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 되겠죠. 이런 분들도 이제 여기 혁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일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일반형 중에서도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시는 분들, 이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경영 성과가 이루어내신 분들은 일반형 중에 스마트 기술로 이렇게 도전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백년 소공인 같은 경우에 이제 업력이 15년 이상, 그리고 백년 가게, 업력 30년 이상 된 그런 분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생, 이런 분들이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기술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기술 자동화 설비 포함해서 이거를 도입해서 활용해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영 성과를 이룬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신청해서 대상으로 확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현황과 사업계획서 요거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이거하고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서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매출 시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매출 시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스마트 기술이 도대체 뭐냐? 그 예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3D 프린터, 3D 스캐너라든지 프린터,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이런 도입해서 하시는 분들, 여기 스크린 골프장 자동화 솔루션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오스크, 이거는 많이 여러분 도입하시죠. 그래서 비대면 주문 결제라든지 무인 포토, 숙박업, 스테디 카페, 학원 전용 키오스크, 이 부분들 도입해서 어느 정도 경영 성과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테이블 오더, 요즘 뭐 음식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테이블 오더 많이 도입해서 활용하시죠. 그 다음에 로봇, 서빙 로봇이라든지 주방 조리 로봇, 이런 거 도입해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스마트 쇼케이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달의 민족과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스마트 기술을 어느 정도 배달의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활용해서 이렇게 음식업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년 소공인, 백년 가게. 백년 소공인 같은 경우에 이제 업력이 15년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이제 성과가 있는 분들, 그리고 백년 가게, 업력이 3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런 선정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생 같은 경우 이런 분들도 이제 수료 후에 1년 이내에 신청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수료생 인정 기준은 요거 잘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읽어보시고요. 자금 용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운전자금은, 혁신형은 2억에서 시설자금은 10억까지, 그리고, 일반형은 운전자금 1억, 그리고 시설자금 5억, 이렇게 됩니다. 융자 조건이 이제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인데요. 아직까지 그 2분기 변동금리가 공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분기 변동금리가 2.9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산금리 0.4%포인트 이렇게 더하면 보통 3.38%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자,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성실성한 각각에 대해서 0.1%포인트, 그 다음에 최대 0.4%포인트까지 금리 우대가 지원되니까요. 요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제도도 운영을 합니다. 대출 신청 기업이 대출 기간 중에 소기업이나 중기업 이상으로 성장했을 경우에 자녀 대출 기간 동안에 대출 금리가 0.4%포인트 인하를 시켜드립니다. 자,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 앞서 말씀드렸죠. 혁신형은 동일기업당 운전자금 2억 그리고 시설자금 10억까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 1억, 시설자금 5억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단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으로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전자금 한도를 최대 2억까지 이렇게 해드린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내가 이거 직접 대출도 하고 대리 대출도 가능합니까? 또는 직접 대출 중에 혁신성장도 되고 뭐 일시적 경영애로 제도전 특별자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동일 기업당 최대 한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잔액 한도가 자금 종류와 지급 연도에 무관하게 총 5억 원, 총 5억 원까지, 운전자금은 총 5억 원, 시설자금은 총 10억 원 내, 그러니까 대리대출 잔액 포함이죠. 이렇게 포함해서 다 여러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 이렇게 운전자금은 5억, 시설자금은 10억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 신청할 때는 10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최소 1000만 원 이상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환 방식, 거치 기간, 지난 후에 상환 기간 매월 원금 균등 불안 상환이다. 자, 융자 절차, 요게 중요합니다. 자금 접수 후에 공단이 직접 심사해서 대출 실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심사해서 언제 돈 나오느냐 이거 질문이 많이 하시는데요. 평가에서 대출 실행까지 보통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다음에는 한 달까지는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 사이트입니다. 바로 이 사이트인데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이렇게 치시면 메뉴가 나오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메뉴가 나오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뜨는데요. 뜨면 요거를 신청하기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직접 대출 가운데 4월 7일이 되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아이콘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기 들어가셔서 여기 혁신성장 촉진자금 같은 경우는 벌써 3월 13일부터 되니까요. 여기 떴습니다. 요 신청하기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약정 방법, 이거 이제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 법인 기업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은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온라인 신청하시고 전자약정 하시면 되고 시설자금은 센터 방문하시고 대면 약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하시고 시설자금은 지역센터 방문하시고 전부 약정은 대면 약정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기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월요일 4월 7일 10시부터 4월 11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요거 빨리 마감될 소지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빠르게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유형에 한해서 상시 접수로 진행한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죠. 3월 13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요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요런 부분. 나머지는 이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제가 이 자료를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의문사항이 나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지원 대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출 제한 대상도 있죠. 그 다음에 제출 서류, 요거 마이데이터 이용해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 이거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확인 기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기업 규모 기준 나와 있고요. 여기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한 직접 대출 가운데 우선 먼저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어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 이 영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